주경이 얘네들. 조만간 마켓 가서 돈은 안 내고 들어가도 되죠? 돈 내야지. 안 들어가. 우리 밖에서 하자. 저 10분이면 쌤, 저 800원밖에 뭐? 없는데. 10분이면 가능한데. 그럼 10분 하고 가세요. 야 어때? 너 10분이면 치자. 얘기만 하는데 야 나랑 같이 가자 그냥. 나 12시까지고 기다려. 그냥 그 교재 질문 뭐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질문하고 가던가. 애들 숙제할 때. 그냥 4명 남아. 싫어요. 아, 800원밖에 없는데. 헐. 타살해주세요. 하던가 그러면. 타살해주세요. 타살? 아 누구 타살할라 했? 타살. 저 좀 해주세요. 저 먼저. 하하. 진심. 널 해달라. 널 해달라. 어디까지 했냐? 숙제가 어디까지냐 근데? 연속 함수 했나? 했잖아. 다는 안 했나? 사이값 최대 안 했지. 안 했다. 알려준 기억이 없어. A 단계까지만 했나? 내 기억상? 유형사. 28쪽 했냐? A 단계? 아니 숙제를 제대로 했어야지 너네. 까지야? 했다라는 건 채점도 오케이. 되죠? 다 했어요. 제출 안 했잖아. 제출을 안 해. 실제 너무 별로예요. 언니 때문에 지금 말겠어. 나한테도 상관없어. 뭐가요? 나도 시스템이 별로거든. 확인하기가 귀찮아. 차라리 카톡이 더 편해. 지금. 그러니까 바뀐 것보다 카톡 때가 더 편해졌어 지금. 한국. 근데 그나마 좀 편해진 게 주말 그 미제출 공지를 대표님한테 할 필요가 없다인 것 같은데 평일이 이렇게 귀찮으면 어차피 주말에 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 지금 모르겠다. 또 바뀔 것 같은데 아닌가? 이 상황에서 좀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숙제 프로그램 자체. 사진은 여러 개 선택되니 근데 일일이 클릭해야 돼. 여러 개인데. 여러 개 돼요. 그건 이제 수정했나 보네. 아무튼 그럼 오늘은 28쪽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유형이 유형 6부터 나가고 그럼 개념 설명 하나 더 하고 그냥 아싸리 29쪽까지 개념 설명을 하고 2단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단원 끝낼 때 소단원 28쪽 개념 복습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함수의 연속과 관련해서 뭘 배웠었냐면 전체적으로 함수를 좀 하겠습니다. 복습을 어떤 어떤 다음 함수가 연속을 띄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x는 a에서 연속성을 띈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몇 가지 배웠다? 3가지. 몇 가지를 만족해야 되냐면 3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수학적으로. 그러면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 처음으로. 함수값이 없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뚫려 있어. 요 x는 a에서 이렇게 뚫려 있는 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얘는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끊어져 있는 거야. 이 상태. 그러니까 요 안에 결국에 함수값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왜 연속이 아니냐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는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럼 두 번째로는 함수값만 존재한다고 해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요 함수가 x는 a에서 함수값이 뭐 파란색이야. 빨간색이 아니라. 그럼 얘는 함수값은 존재하죠. 근데 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을까 다를까? 예를 들어 여기 극한값이 뭐 2라고 치고 얘는 함수값이 뭐 1이라고 치자. 얘는 극한값이 좌극한도 2고 우극한이 2니까 두 번째로는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 함수의 극한 소단원 1단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이랑 우극이랑 똑같아야 된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또 연속이 아니라 얘네 둘이 같기까지 함수값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다는 조건까지 세 번째로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x는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죠. x는 a에서 극한값이 2로 존재하죠. 하지만 같지 않지. 이런 애들도 불연속이다.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도 이어야 되고 함수값도 이어야 연속이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26부터 27쪽 개념이었고 28쪽은 뭔 내용이냐면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있을 때 둘 다 x는 a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첫 번째, 얘네끼리 더해도 연속. 얘네한테 실수배해도, 그러니까 실수배한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 c 곱하기 뭐 gx 이런 함수들도 x는 a에서 연속. 그러니까 연속일 때 실수배했을 때도 그 함수에서 x는 a에서 연속이다. 두 번째, 얘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함수도 그 함수가 x는 a에서도 연속이다. 세 번째, 얘네들이 곱해도 연속. 네 번째, 얘네끼리 나눠도 연속인데 여기서 주의사항 상원 주의사항 나눠도 연속인데 언제는 연속이 아닙니다. 단 이걸 제외해야 돼요. 이 분모가 g잖아. 요 값이 ga 값이 x는 a에서 연속인데 ga 값이 0이 아닐 때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분모 그러니까 나눌 때는 주의사항이 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나눌 때는. 그래서 요 네 가지 케이스에서는 다 연속성을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8쪽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까지가 배운 내용이 여기까지였고 이제 오늘부터는 29쪽까지 개념 설명을 하면 2단원이 끝난다. 근데 29쪽 내용이 좀 쉬워요. 뭔 소린가 싶긴 한데 일단 최대 최소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최최정이라고 하거든. 최대 최소 정리가 뭐냐면 그냥 당연한 거긴 하거든요. 어떤 함수가 요렇게 생겼다고 치자 예를 들어. 그리고 요때 요때 x 값이 a, 요때 x 값이 b라고 씻을 때 그러면 구간 a부터 b까지 얘가 요 함수가 연속일 때만 해당이 되거든요. 일단 연속성을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요 함수가 연속일 때 뭐가 성립이 되냐면 최대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왜 연속이 아니면은 최대 최소가 정리가 안 될까?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 이 함수에서 최대값 얼마지? 안 보이지 않니? 여기가 만약에 색칠이 되어 있었으면 이 x에다가 b를 넣었을 때 여기가 최대가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뚫려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이 정의가 돼?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뚫려 있어. x는 만약에 여기가 색칠되어 있었으면 x는 a에서 더 할까? 여기가 x는 a라고 칩시다. x는 a에서의 최소값이 존재할 텐데 만약에 여기가 뚫려 있어. 그러면 이 구간 a부터 b까지라 하면 x의 범위가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을 하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a에서 b에서 연속성을 안 띄면은 이때는 최소 최대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솔직히 딥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당연한 얘기라서. 2-5는 그냥 솔직히 넘어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이런 거야. 166번 볼까요? 166번. 166번 보시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fx가 다음 구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면 그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166번 보면 지금 구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승아.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다.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크거나 그건 뭐야?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가 x 범위입니다. 그럼 이 범위에 해당하는 x 값, 즉 이 x의 범위에 해당하는 y 값을 볼 건데 y 값이 이제 최소 최대를 갖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 봤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는데 너네 최소값 보여? 최소값 왜 안 보여? 마이너스 1에서 왜? 뚫려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최소값이 안 보이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없는 함수입니다. 언제? 이 구간 내에서는. 그럼 얘는 최소값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최대는 있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최대 있어 없어? 최대 있지 않아요? 있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돼 있고 1일 때는 여기가 색칠되어 있잖아. 뚫려 있는 게 아니잖아. 166번 아니에요? 166번.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일 때 아래에서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는 함수 아니야? 여기가 1까지 잘라서 생각해야지 너네가. 이거 그림 안 그릴라 했는데.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요렇게 생겼고 여기서 끊겼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얼마야? x 값이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함수 값이 너네가 마이너스 1부터 1 구간까지 자르라는 의미예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자르라는 거야. 최소 최대가 존재하냐 물어봤어. 최소는 존재 안 하지. 왜? 여기가 색칠되어 있잖아. 뚫려 있잖아. 그럼 최소값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색칠되어 있었으면 여기 값이 최소가 될 텐데 얘는 뚫려 있잖아. 그럼 최소값은 정의가 안 되죠. 하지만 최대값은 정의가 되지 않아? 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만큼만 잘라서 생각하면 요 지점이 색칠되어 있는 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잘랐으니까.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얼마야? 요 지점에 y값 얼마야? 1인 거지. 얘는 최대값이 1인 거지. 좋겠다. 상원이가 못하는 최소 최대. 이해 안 됐나요? 최소값이 없는 건 이해됐어? 네. 그럼 최대값은 함수값이 제일 꼭대기 찍는 거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구간 내에서 너 이 함수 전체로 보는 거 아니지? 전체로 봐도 어차피 얘는 최대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전체로 보면 최대값이 얘 1로 동일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함수가 펼쳐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야 이해시키고 넘어갈 거예요. 아 잠깐만요. 쌤이 말하는 게 이유가 있어. 얘는 최소값이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만 보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함수는 요런 여기까지만 잘릴 거 아니야. 여기가 근데 여긴 뚫려 있잖아.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여긴 이어져 있으니까 1까지 잘랐을 때 여긴 칠해질 수밖에 없지. 이어져 있는 거야 얘는. 여기까지 자른다 해서 여기가 뭐 뚫려 있는 원이니? 아니야. 여기 색칠도 있어야지. 그래서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죠. 됐습니까? 네. 야 그러면 167번은 2부터 4까지 봤을 때 얘 최소값이 얼마야? 2, 와 3, 최소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 함수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최대값은 있니? 최대값 있지 않아? 야 2부터 4까지 어떻게 잘려? 여기 부분이잖아. 얘가 2고요. 얘가 4잖아. 최소값은 여기 지점이고 최대값은 요 두 저지. 어차피 함수값이 똑같은 거 아니야? 요 지점이 얼마인데 함수값이 0 아니야? 최대값은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인 거죠. 여기. Y 기준. y 값을 봐야지. 최대값, 최소값은 y 값 물어보는 거야. 아 설마 너 x 값이라니까. y 값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최대 최소 정리라서 뭐 딥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게 2-6이거든요. 사이값 정리. 얘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선 얘를 좀 많이 출제해요. 사이값 정리.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뭐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인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여기가 A고요. 더 내려. 여기가 A고 내가 뭐 여기를 B라고 칠게. 그럼 A부터 B까지 뭐 연속인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조건이 첫 번째. 얘를 뭐 fx라고 치면요.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B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일단 달라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함수값이랑 여기 함수값이랑 일단 달라야 되는 조건이 들어가고 그때 뭐를 만족하냐면 두 번째. 이제 이 FA랑 FB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값이 엄청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값을 내가 FA랑 FB 사이에 있는 함수값을 내가 이제 뭐 K라고 잡을게요. 요 사이에 있는 값. 그러면 여기 있는 K값을 만족하는 결국에 fx가 이 K랑 만나는 지점이 무조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뭔 소리냐면 fa 값이 있고 fb 값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이 값이 달라야 되고요.
F 그러니까 이 A에서부터 B까지 일단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똑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 A에서부터 B까지 연속 함수를 띠는 함수가 어떤 fx가 있는데 일단 두 번째 조건은 A에서의 함수값, B에서의 함수값이 달라야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값이 뭔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걔랑 만나는 지점의 x값이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그림상에선 세 개가 존재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만약에 K라는 애, 뭐 여기라는 애가 만약에 뭐 3이야. 여기 있는 애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뭐 여기까지 만족했을 때 여기가 뭐 0이라고 치자. 그러면 어떤 fx가 0이랑 만나는 지점은 무조건 한 점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하지.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만날 수 없는 상황은 절대 없는 거죠. 여기가 연속성을 띠고 함수값이 얘랑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서는 무조건 이 fx 함수랑 무조건 한 점에서는 무조건 만난다는 내용이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실근 개수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편하나? 173번 볼게. 173번 보면 지금 fx라는 함수가 x제곱 더하기 2x-4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정도는 너네가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이 사이값 정리를 알고 있으면 만약에 얘가 3차든 4차든 너네 3, 4차 못 그리잖아. 아직 2차 함수까지가 최대 그릴 수 있죠. 근데 2학기 거에서는 이제 너네가 3, 4차도 그릴 수 있다.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어쨌든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첫 번째 f1값 뭐 f2 값 물어봤어. 일단 하라는 대로 구해볼게요. f1 값, f2 값 구해봤어. 1 넣으면 얼마지? 3 빼기 4니까 f1은 마이너스 1, f2는 4 더하기 8 빼기 4니까 4.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구했어. 하라는 대로 해볼게. 근데 문제에서 얘가 핵심입니다. 2번 보시면 fx는 0. 요 2차 함수가 는 0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서 생기는 열린 그러니까 1, 이 구간 1부터 2 사이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래.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 구간 1부터 2 사이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결국에는 x축과 만나는 지점이 하나라도 있음을 보이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2차라서 그릴 수는 있지만 뭐 3차야 4차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림은 못 그리겠지. 근데 어떻게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 볼 거다. 야 그러면 너네가 이 좌표 평면상에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2차 함수라서 그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3차 함수 4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상상을. 그런데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1 찍고 마이너스 1 요 지점을 지나는 거 아니야? 그럼 x에다 2 넣었을 때 4래. 2 넣었더니 4래. 야 근데 이거 자체가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1부터 2까지는 해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연속함수처럼. 뭐 예를 들어 이 지랄로 그려졌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일자로 생겼을 수도 있을 테고 맞지? 야 그럼 무조건 x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무조건 하나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걸 이제 어떻게 밝히면 되냐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고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나왔잖아. 당연히 그 지점 x는 0과 만나서 생기는 지점이 무조건 하나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내용.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밝히냐면 f1 곱하기 f2가 함수값이 둘이 그러니까 이 구간 내에서 함수값의 이 경계값들의 곱이 0보다 작다. 음수니까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한 점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실근 개수도 적어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개가 적어도 한 개인 거지. 만약에 그래프 형태에 따라서 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요 지점 지나고요.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4 지나는데 여기서 이 지랄로 해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함수값이 그러니까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몇 개 존재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는데 얘 사이값 정리는 무조건 이 사이 내에선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로 이제 실근 개수의 적어도 파악할 수 있죠. 적어도 몇 개인지는 몰라 정확히. 근데 하나는 존재하겠죠. 라는 내용이 사이값 정리이다. 여기까지가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 설명이 끝났습니다. 뭐 예제 문제 풀면서 조금 뭔 소린지 이해 좀 해볼게요. 그럼 유형 5까지 했던 거잖아. 유형 6부터 하면 되지? 영속함수의 성질 197번부터 오늘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남아서 하는 학생들은 196번까지는 훈련은 있어야 되는데 수화 같은 케이스는 벅차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일단 좀 제가 최대한 보완을 해주겠습니다. 아니, 셔틀 타고 싶으면 제출을 하시던가로 가야죠. 저는 열쇠. 별로. 별로일까? 모르겠다. 그냥 보고지 보고. 그놈의 짜장. 진짜 눈물의 짜장면이다. 이제 짜장면보다 그냥 간짜장이 맛있더라. 울어 터져. (197번) fx라는 함수 있고 gx라는 함수다. 다음 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가 아니다. 야, 어차피 fx, gx 다항 함수잖아. 어차피 둘 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지 않겠니? fx, gx 둘 다. 근데 1번부터 5번 중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연속이 아닐 순간이 있나 봐요. 연속이 아닌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fx도 연속이고 gx도 연속인데 1번부터 5번 중에 연속이 아닌 애가 있나 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번은 맞아 아니야? 맞죠? 맞죠. 당연해요. 이거는 실수배 해도 아니면 둘이 더 해도 연속이다. 1번 맞아. 2번 연속 곱하기 연속? 오케이. 연속. 이것도 맞아. 근데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말한 점이 나눗셈에서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했습니다. 3번, 4번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3번, 4번 둘 다 나눗셈이니까 뭔가 의심될 만한데 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3번은 무슨 케이스야? gx분의 197 gx분의 fx니까 그대로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g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요렇게 생긴 함수 아니야? 야, 근데 그 나눗셈에 의해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얘가 0이 아닌 순간, 그러니까 0인 순간이 있는지만 체크해주면 된다고 했죠. 야, 얘는 0인 순간이 있니? x제곱은 뭘 해도 음수가 될 수 없죠. 거기에 플러스 1 했네? 얘는 무조건 0이 될 수가 없다. 그럼 분모는? x에 뭘 넣든? 0이 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연속분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3번은 됩니다. 근데 4번이 문제죠. 4번은 왜 문제야? 분모가 0인 순간이 존재하지. 언제니? fx가 지금 f분의 g니까 요게 그대로 얘네들 반대로 바뀌면 x제곱 플러스 1 나누기 x 플러스 3인데 얘가 0인 순간이 존재해버리죠. 언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땐 불연속이겠죠. 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3일 x에 마이너스 3을 못 넣는 케이스입니다. 아, 그럼 얘는 연속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답이 4번이다. 합성함수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x는 a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근데 얘가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래. 그러니까 변수가 연속인 순간 gx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차피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불연속인 순간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fx가 불연속인 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합성일 때. 그걸 의심해보면 돼요. 그래서 197번의 답은 4번이다. 혹시 200번 가능한가? 뭔 소린가 싶지? 아니요,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 좋아. 수업만 나왔더라면. 네. 수업만 나왔다. 이제 영상 몇 개 남았냐? 2개? 3개? 2개. 2개. 어제 봤잖아요. 근데 그 마스터 했던 게 거기 부분까지 문제를 풀었냐는데 풀고 바꾼 거지? 잘하고 있네. 아니에요. 아, 숙제 사이트? 아, 씨! 그거 다시 보내야 돼. 대표님 죄송합니다.
실수. 상원 1번 돼 안 돼? 되죠. 되죠. 왜? fx, gx 연속에 야 근데 이렇게 나왔어. 200번이지? fx, gx 연속이다. 야 근데 fx 제곱 더하기 gx 제곱 이렇게 나왔어. 야 그럼 fx 제곱은 fx 곱하기 fx잖아. 연속 곱하기 연속이네. 연속이죠. gx도 gx 제곱이는 L, E, O, U gx 곱하기 gx도 연속일 거 아니야?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야 그럼 연속 더하기 연속도 연속이겠지. 그럼 1번 당연히 맞는 설명이다. 근데 2번은요? 자 fx 연속이래요. 그리고 fx 더하기 gx도 연속이래요. gx가 연속이냐 물어봤어. 야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연속에서 연속 빼도 연속이다. 그럼 gx도 연속이겠지. 오케이 이것도 인정. 3번 볼까? 3번 fx 연속이래. 잠깐만 이거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연속함수 성질 저번 시간에 설명하면서 fx 곱하기 gx도 연속이래요. 근데 gx가 연속이냐? 물어봤습니다. Yes or no? 예스. 틀렸구나 너. 아니죠. 왜요? 연속이야. 연속이라 얘한테 뭘 곱해서 얘가 연속이 됐을까로 해석하지 마시고 gx라는 애가 어떻게 나오니? 얘도 연속 얘도 연속. 얘를 얘로 나누면 gx 남지 않겠니? 연속을 연속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근데 fx가 분모로 들어갔죠.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0이 아니라는 보장 있어 없어? 다시 얘도 연속 얘도 연속. 야 근데 gx가 연속인지 물어봤어. 그러면 얘에서 얘를 나누면 gx 나오지 않아? fx랑 fx의 약분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분모로 들어가잖아 나눌 때. 근데 얘가 0이 돼버리면 어떡해? 0이 되는 순간이 있어버리면 불연속인데 그치? 그럼 gx가 연속이라고 확신을 못 내리지. 5번은 왜요? 그럼 5번 볼까요? 오케이 4번은 오케이 뭐 연속끼리 합성을 시키면 어차피 연속이다. 그건 맞는데 5번은 그러면 fx, gx의 연속이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g 더하기 1분의 f. 야 그러면 아니구나 절대값이네. 절대값 g 더하기 1분의 f. 야 근데 절대값 더하기 1은 이 분모가 0인 순간이 존재하니?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아니야? 거기에 1 더했네?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없어? 더 쉽게 하면 야 여기가 그러면 분모가 0인 순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절대값 g가. 야 절대값 g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 있니? 절대값인데. 그런 순간이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0이 되는 순간이 없다. 그럼 무조건 연속이다. 이렇게 가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아니라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 할만디? 할만디? 이어서 201번 가겠습니다. 최대 추수 안 불편하니? 카드 케이스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귀찮아. 나도 귀찮아서 이러고 다니는데 잃어버려. 저는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 단점 마그네틱 카드가 끓여요. 가끔 결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네 짜장면 너네가 결제해야 될 수도. 오늘 짜장면 먹어요? 너네가 먹고 싶다면 먹는 거. 뭐 언제까지 남을 줄 알고. 나 늦게까지 남기 싫은데. 내일 쉬는 날이다.
말만 쉬는 날이지 뭐. 내일 주택 본다. 금요일에 오는 애들. 진짜 미친 애지. 만약에 토요일까지 안 보겠으면 너네 그런 말 안 나올 거야. 얘들아 방학 때 좀 잘해놓자. 숙제든 뭐 챌린지든 미리 잘해놓으면 이 말 계속 반복하는 진짜. 9월이 너네가 편하더라. 아이, 내가 불편하다. 너네 방학 때문에 너무 바쁘니? 수아는 왜 하다가 왜 끄덕거렸어? 근데 뭐 때문에 바빠? 아니 근데 요즘 방학이 짧아가지고 2주 아닌가? 3주? 3주? 선생님 때 2주만 걸려. 2주. 뭐 똑같지. 2주 하나하나. 그치. 방학이 아니지. (201번) 딱 5개네. 아이고 답이 5번이네. 4명이네. 자 승아 1번 맞다는 건데 맞나요 이거? 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가 2에 다다르냐? 그럼 3으로 x값이 3에 다다를 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은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좌에서 오나 우에서 오나 어디로 다가가죠? 2에 다가가죠. 아 극한값은 2다. 똑같다. 수업 2번 네. fx라는 함수가 변수 x가 5에 다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니? 네. 왜 존재하지 않죠? 왼쪽에서 오면 어디로 다가가? 함수값이 5에 그러니까 x값이 5로 갈 때 왼쪽에서 오는 함수에서는 함수값이 어디로 가니? 왼쪽이요? 그러니까 지금 5를 기점으로 5에 x가 5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네. 그러면 리미트 x가 5에 다다를 때 그러면 얘가 함수값이 그러니까 x가 5에 다다를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결국에 자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x가 5를 기점으로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랑 극한값을 보잖아. 5를 기점으로 왼쪽에서 올 때는 요 함수에서 오고 있지 않아? 이때 어디에 다다르고 있어? 1. 그래서 얘는 자극한값이 1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왼쪽에서 5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여기가 5라고 쓸게요. 1에 다가가고 있는 거고요. 5에서보다는 큰 쪽에 5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함수값이 여기에서 오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극한값이 얼마야? 2에 다가가고 있지. 얘는 자극한이랑 우극한값이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낼 수 있다. 서연이 3번. 불연속되는 x값이 2개라는 거잖아. 어디랑 어디겠니? 3이랑 5겠죠? 그럼 3이 불연속인 이유는? 다시 뭐라고? 우좌함.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럼 불연속이죠. 극한값은 같지. 좌극 우극. 그러니까 극한값은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둘이 달라가지고 불연속. 그럼 5는 5일 때는 그치. 얘는 좌극 우극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달라서라기보단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좌극 우극이 다르다니까. 마지막 상원 4번은 네, 맞죠. 그럼 x가 뭐일 때 최소값일 가니? 언제 최소값까지? 언제? 1. x가 1일 때 그때 최소값이죠. 그때 최소값은 1이죠. 그치. 1,1 그때가 최소값이죠. 야 그럼 5번은 왜 틀렸어? 그러니까 5번이 틀린 이유는 2부터 4까지인데 3일 때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뚫려 있잖아.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없는 거죠. 없어요? 최대값 없죠. 너 다 못 본 체크했는데. 그래서 답이 5번이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인 이유가 뭐냐면 최대값이 갖는다가 아니라 최대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여길 때 최대값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뚫려 있잖아. 함수값 모르잖아.
근데 함수값은 나와 있죠. 여기일 때 함수값은 나와 있는데 최대값은 없는 거지. 30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저걸 왜 들고 가지? 거기다 싸게? 버리려고. 시험시험. 니 죄를 니가 해놨다. 렛츠. 프레스. 됐어? 이해? 어이 205번 유형 8까지만 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 유형 8. 자 사이값 정리를 써보자.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적어도 실근 하나가 존재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205번 이제 이런 문제가 마주쳤을 때 너네가 난감하지. 3차 방정식이네. 그러니까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건데 3차 함수 못 그리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쓰자는 건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이 3차 방정식을 3차 함수를 그렸는데 x축과 만나는 지점에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간 그 하나가 존재하는 구간이 1번부터 5번 중에 어디에 존재하냐? 그걸 뭘 보고 파악하냐? 근데 우리 아까 구했잖아. 뭐 예를 들어 어디서 뭐 A에서부터 B까지 이 사이 값에 하나라도 존재하려면 얘네 둘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곱했을 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A에서 뭐 양수를 가졌어, B에서 음수를 가졌어. 그러면 얘네끼리 뭐 연결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에서 연속 함수니까. 야 그러면 너네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구간을 다 파악할 건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0을 넣었을 때 함수값, 1, 2,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일일이 다 구한 다음에 음수랑 양수랑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 실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구간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귀찮은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너네가 찾아야 될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넣었을 때 함수값들을 다 봐야 된다. 3까지니? 3까지. 야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야? 함수값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야 그럼 이 사이에 있겠니? 계속 음수인 구간인데 능령이랑 만난 지점이 없어 이 사이에서. 그러면 0을 넣어봤어. 마이너스 3. 또 음수야. 또 계속해서 음수인 구간에서는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절대 없다. 1 넣으면 여기 있겠네. 그러니까 얘는 0을 넣었을 때 0에서 마이너스 3 지나고요. 여기 점 지나고 1 넣었을 때 1 지날 테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집니다. 구간 찾았죠? 그래서 3번이 답인 겁니다. 오케이? 뭐야 삐플 있네? 가능하나? 삐플? (209번)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 다시 이어서 진행할게. 이 파트는 모를수록 두 번째 영상을 봐야 알 것 같아.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는. 힌트 좀 줄게요.
극한값 존재하네? 극한값 존재하네? x가 0으로 나가는데 분모 어디로 가? 양으로.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겠니? 그럼 첫 번째 f0은 어디다? 0으로 가야 된다. 극한값 존재하네? x가 3으로 가네? 분모 어디로 갑니까? 0으로.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그럼 f3도 얼마다? 0으로. 이거 두 개 알려준 거예요. 이거 두 개로 이제 이걸 두 개 구한 걸 토대로 fx,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0부터 3까지 내서 몇 개 존재하냐 물어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너네 이제 몇 개라고 선택하겠니? 삼 3번인 거 어떻게 바로 알아냈네. 그러니까 지금 F0은 0 아니야? 그럼 일단은 얘가 구간이 0부터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인 거잖아. 그럼 일단은 0에서 이미 X축과 만났죠 한 번. 그리고 3일 때도 이미 한 번 만났어. F3은 0이니까 3일 때 한 번 만났고 0일 때 한 번 만났어. 그래서 답을 두 개라고 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얘는 주의사항이 있죠. fx라는 함수가 다항 함수야. 그럼 일단은 능령과 만나는 지점이 일단 0이라는 애랑 3이라는 애를 찾았으니까 fx라는 애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x라는 애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근이 0이랑 3을 가져야 되니까 x-3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근데 뒤에 식을 알아볼라. 얘 뭐 2차 함수래? 다항 함수라 나와 있는데 뒤에 뭔 식이 나와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네모라고 뭐 qx라고 치겠습니다. 뒤에 뭐 나머지 x가 포함된 식들을 여기까지 이제 됐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몇 차 함수인지는 몰라. 근데 일단은 fx를 그려봤을 때 0에서 일단 한 번 만나고요. 여기가 3에서 한 번 일단 만나긴 해.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3을 넣었을 때 함수값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아따가 0 넣으면 당연히 0이고 3 넣으면 0이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qx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qx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정확히 못 구해요. 왜냐면 알고 있는 게 물이 이거밖에 없거든. 야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거를 fx 자리에 다시 여기다가 넣어볼게. 야 그럼 x랑 약분되겠지. 그럼 남는 게 여기서는 x-3 곱하기 q x 뭐 이렇게 남지 않겠어?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야 이제 0인자 x가 다 사라졌어. 분모 분자가. 그럼 이제 다시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3 q0 값이 얼마? 극한값 1이라는 겁니다. 야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q0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맞죠? 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다시 fx 자리에 여기 자리에 넣으면 x-3, x-3 또 약분되겠지. 0인자가 사라졌거든요. 0으로 가게 하는. 그러면 결국에는 x-3 약분됐으니까 남는 게 xqx가 될 테고 거기 자리에 이제 3 대입하면은 3 대입한 게 3q3이 극한값 얼마? 1을 가지니까 q3 값이 3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걸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사이값 정리로 파악이 되는 거지. 뭐냐면 일단은 fx 전체식으로 봤을 때는 0이랑 3에서 한 번씩 만났어. x축과. 근데 q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q0 값은 -3분의 1이고 q3 값은 3분의 1이니까 이 qx 사이에서도 이 q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qx 사이에서도 0부터 3까지의 내에서도 x축과 하나에서 만나는 지점이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0지점에서 함수값이 음수 나왔죠? 3 넣었을 때 함수값이 3분의 1 나왔으니까 그거가 다르지. 그러면 결국에 그 qx 사이에서도 무조건 한 점은 어디선가 만날 수밖에 없다. 즉 이 qx 사이에서 얘네 둘 사이에 어디선가 만나는 이 x축과 만나는 한 지점이 또 존재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여기 어딘가 있다. 두 개는 이미 무조건 만족하는 걸 직관적으로 봤고 한 개는 이 사이에 어딘가 존재한다. 이걸 뭐를 통해서?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얻어낸 겁니다. 두 점일 수도 있어. 몰라. q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적어도 0이랑 3을 통해서 함수값이 음수고 하나는 양수가 나왔으니까 그 x축과 만나는 지점에 하나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209번의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얘는 난이도가 정말 있었던 문제라서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난이도가 있어야 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속는 문제죠. 2개라고 했으면 이미 답이 틀렸지. 처음 보는 거. 신입생이 워낙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월드컵 누가 우승할 거 같냐? 관심 없나? 스페인. 그 사건 아십니까? 아니, 사건이라 해야 되나? 상황? 뭐냐면 메시가 씻겨주네. 시켜준 애기가 야말인 줄도 몰랐고 그 야말이 지금 스페인 국대로 뛰고 있고 결승전에서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났을 줄이야. 내가 학생 때 그 영상을 봤는데 메시 기머시 하면서 진짜 그런 밈이 있었던 시절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스페인이 이기면 이제 스승을 뛰어넘 스승이라 해야 되나? 스승은 아니지. 그러게 스승은 아니구나. 근데 전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 같은데. 이 언제 하지? 이걸로 아이스크림 빵 하지? 상원이랑 나랑 내기하는 거. 넌 스페인에 건 거지? 그러면 만약에 스페인이 이겼으면 내가 사는 거고 아르헨티나가 이겼으면 상원이가 사는 거. 전체적으로요. 와. 하긴 따지는 건데. 그만치. 언제냐? 7월 20일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며칠일? 16일. 금, 토, 일, 월. 월요일에 이제 결정이 나고 화요일에 살지 말지 결정이 나게 돼. 됐습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새 진도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쉬어라. 왜 이렇게 힘들어해? 잠깐만 나 와이퍼 지금 하나 집에 있어요. 하나가 야구 안 봐요? 한화 네. 야구를 전혀 안 봐. 좋아하는 팀도 없고 야구 룰도 모르고 재미도 없어 보이고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헐. 재미 진짜 없어 보이고. 가서 너 축구 봐 안 봐? 보이는데 아 그래. 농구 봐 안 봐? 농구랑 배구 봐요. 네. 배구를 봐? 내 친구 배구 선수인데. 대한항공? 모르겠나 봐. 한국도 아니고. 그럼 뭐? 뭐라 하지? 대한항공. 저도 배구. 그러니까 네이버에 치면 나와. 진짜요? 치면 나와. 배구. 커요? 크지. 180 몇 후반대고. 190, 190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걔보다 더 큰 애가 있었는데 농구, 그러니까 걔는 점프하면 그냥 덩크 닿는. 걔네끼리 이제 농구 그러니까 결국엔 키 싸움이더라고 농구는. 저 같은 놈. 아무리 재간둥이 쳐봤자 드리블 쳐봤자 결국엔 키 앞에선 장사 없다. 어쨌든 그런 애인데 배구부였는데 관심 있어가지고 아이돌이래. 뭐라 하지 이거? 국가대표 말고 뭐라 하지? 선수하고 있던. 잘생겼어. 검색해봐도 돼요. 네.
아니야, 이름 안 알려줄 건데. 키 180 후반이라고. 180 후반. 190 근처? 80 후반? 188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배구부여가지고 수업을 잘 안 왔어. 간혹 그냥 오면은 축구 같이 뛰고 딱 공부를 같이 한 적이 별로 없다 해야 돼. 근데 스매싱 그러니까 배구 뭐라지? 배구 수행 평가가 있었는데 걔는 무조건 A 받았는데 이제 스파이크 도와주는 거 하다가 개공 한번 받아봤는데 괜히 선수가 아니군. 딱 상원이 키가 돼야 한 네트 어느 정도 손이 닿더라고. 나머지 한 180보다 낮은 애들은 좀 빡세던데 배구 과학이. 그래서 점프력으로 승부 봐야지. 이 단원 끝났고. 너네 실전 트레이닝 하면 할 수 있겠냐? 못하겠지. 이제 미분 나오네. 미분법. 개념 설명이 딱 40쪽이면 되려나? 40쪽 오늘 한 번 하면 끝나고. 좀만 더 쉬어. 좀 많이 해야 돼. 오케이, 서연이 갔다 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늦게 오는지 한번 볼게. 나가는 것도 너무 느린 것 같은데. 그냥 느리. 근데 새로 나오면 바로 사니? 다 안 썼는데? 그건 아니지. 다 쓰고 살까 말까 고민해볼 거 아니야. 는 아닌가? 쓰고 사가지고. 근데 그거 떨구면 막 밑에 게 깨져? 그러면 다시 사야 아니 되나? 운 좋으면 안 깨져. 나는 내용은 동그래가지고 떨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가방에 넣고. 아, 가방. 궁금한 거 있는데 화장품비가 혹시 한 달에 얼마 나오니? 근데 애초에 한번 사면 한 번 살 때. 오래 사. 그치? 그 한 번이. 근데 그 한번만 사는 게 아니라 필요 그냥 그때 그거 한 평균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안 돼. 오늘 근데 화장품 잘 안 받고요. 귀찮아. 한 달에? 꽤 나가네. 저 개자식 뭐하지? 왜 이렇게 빨리 와? 빨리 와라! 왜 이렇게 빨리 와? 이걸 뜸을 들여. 손 닦고 왔었나? 자, 새로운 개념입니다. 140쪽이래. 40쪽에 보시면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근데 그 전에 이제 1단원이 끝났어요.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 합쳐서 이제 대단원 1단원이었는데 벌써 대단원 1단원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대단원 2단원 보면 이제 미분법인데 여기서 이제 미분. 유형 몇 개냐, 중단원이 몇 개냐, 3, 4, 5, 6, 4단원이거든요. 크게 보면은 미분 남았고 적분 남았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미분의 4개, 뭐 적분의 한 3개? 그런 정도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개념이 이제 미분계수. 요거에 대해서 볼 겁니다. 40쪽 보시면 돼요, 40쪽. 근데 미분계수 하기 전에요. 일단 평균 변화율이라는 애부터 알아둬야 되는데 그러면 또 평균 변화율을 알려면 또 증분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세 개. 그럼 일단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
제일 간단하게 그냥 얘가 fx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a, 그러니까 x 지점을 a라고 잡을 거고 당연히 여기는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f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지점을 내가 이제 b라고 잡았어. 그리고 여기 있는 지점은 당연히 fx 위에 있는 점이니까 b를 넣었을 때 함수값 fb가 되겠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변화율을 가지려면 두 점 좌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을 이었을 때 그 선분의 기울기가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냥 기울기입니다. 결국에 두 점의 기울기. 야 그러면 기울기 너네 어떻게 보여? 기울기 정의가 뭐야? x 증가량분의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 증가량분의 그러니까 변화량으로 갈게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맞지? 그러면 얘는 A에서 B로 갈 때 그러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직선에 뭐랑 똑같냐면 기울기랑 똑같다고 했잖아.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데 A에서 B만큼 변화하는 A에서 B까지 변화하는데 변화량은 얼만큼? B에서 A 뺀 거 맞죠? 그러면 Y값 변화량은 FB에서 FA 뺀 거겠지. 얘가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뭐 증분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증분은 뭐랑 연관된 거냐면 여기는 변화량과 연관됐습니다. X 변화량을 X 증분이라고 하고 아니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X 증분 얘랑 똑같은 말이 X 변화량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Y 변화량은 Y의 증분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수학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차피 이 두 y 변화량은 얘네 둘 값의 차이, x 변화량이라는 얘네 둘 값의 차이니까 결국에 변화량은 차이 값이거든. 그래서 차이를 나타내는 뭐 디퍼런스 뭐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디퍼런스의 뭐 앞 글자 따가지고 그리오스어로 이제 뭐 표현하자면 델타로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델타라고 읽는데 y 변화량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델타 y. x 증분은 델타 x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수학 기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두 점의 기울기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할 수 있다.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다. 그게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가 연관됐다.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 내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야 그러면 결국에는 A에서 너네 B까지 변화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변화량이 얼마냐면 델타 x죠. 다시 A에서 B까지 가는데 변화량이 이제 x 변화량은 델타 x니까 우리가 뭐 B 빼기 A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델타 x는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가 B 빼기 A고요. 델타 y는 FB에서 FA 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B라는 애는 B에 대해서 정리하면 A에다가 델타 X를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X인 거예요. X 변화량.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델타 Y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델타 X,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게 평균 변화율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평균 변화율의 의미.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 단원명이 이제 미분계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건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A에서부터 이제 점이 B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Y 값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델타 X가 0에 다다를 때가 궁금한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균 변화율이 그냥 얘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점점 이동해. 이 fx를 따라서. 그럼 어느 순간 얘랑 동일해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 말인즉슨 얘가 어디에 다다를 때 결국에는 델타 x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가 될 때? 0이 될 때. 그러면 이 x는 a에서의 결국에는 이제 이 점이 a에 다다랐을 때, 즉 리미트 델타 x가 0에 다다랐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이 미분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를 줬을 때 오케이 기울기 이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점이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기울기가 점점 달라지겠지.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점점 다다라졌을 때 A에 도달했을 때 결국에 이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점점 어떻게 돼가냐면 여기 점에서의 이제 딱 점에 도달했을 때 완전 점인 거잖아. 근데 우리 변화율을 알려면 두 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얘 도달했으면 점이 한 개가 됐네? 그럼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단어가. 원래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인데 두 점이 필요해. 근데 이게 점점 이 델타 x 변화량이 점점 0에 다다르면 어느 순간 점과 점으로 만나지 않겠니? 그럼 이 점에 결국에 변화율이란 건 두 점이 필요했는데 한 점이 돼버리면 변화율 못 구하잖아. 그래서 그 말을 순간 변화율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그건 뭐랑 똑같아? 이제 단어적으로 미분계수랑 똑같다. 즉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를 수학기호로 f'(a)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변화량이 0에 다다랐을 때 순간 이 평균 변화율에서 x 변화량이 0에 다다랐을 때 그 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랑 똑같겠니? 아까 우리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로 표현했냐면 얘 리미트 잠시만요.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럼 리미트 다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제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delta x가 0으로 갈 때 근데 델타 x분의 델타 y는 원래 표현하자면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전에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얘부터 좀 알아갈 건데 우리 b라는 애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에서 x 변화량만큼 더해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b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다가갈 때 원래 평균 변화율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로 구할 수 있는데 우리 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에다가 델타 x만큼 더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다시 대입하면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그리고 여기는 b 빼기 a인데 b가 뭐였죠? 델타 x 더하기 a인 거 아니야? 근데 a 더하기 델타 x에서 a 빼면은 분모가 뭐가 되니?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어차피 얘랑 똑같아지는 거고요. 맞죠? 그런데 결국에는 얘랑 의미하는 게 뭐랑 똑같냐면 리미트 여기까지 가면 너네가 헷갈리려. 일단 여기까지. 어차피 얘가 의미하는 거랑 얘가 의미하는 거랑 결국엔 미분계수 의미하는 게 똑같다. 수학기호로 표현했을 때.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똑같을 때 얘가 0으로 다가가는 함은 A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다는 의미를 수학적으로 기호로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가 어디까지 설명이냐면 저놈의 표정 변화. 그 40쪽에 미분계수 보여? 미분계수 함수 y는 fx의 x는 a에서의 y는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f'a는 얘가 의미하는 게 a에서의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은 그 x 변화량이 0에 다다를 때의 그 기울기가 그 변화량이 x 변화량이 0에 다다를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랑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구할 때는 두 점이 필요하지만 그 변화량이 0에 다다를 때는 점과 점에서니까 한 점에서의 그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라는 개념이다. 됐습니까? 뭐 안 됐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애를
x라고 치환을 해볼 건데 a 플러스 델타 x라는 애를 x로 치환하면은 너네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그럼 x는 어디로 다가갑니까? 얘를 치환하면 얘를 다시 이 식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텐데 a 더하기 델타 x를 내가 x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니까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라는 의미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델타 x는 뭐로 바뀌냐면 이 델타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분모가 x-a 분의로 통일이 될 테고 내가 얘를 x로 치환했으니까 fx-fa 얘도 미분계수의 정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네가 a, fa 그리고 x, fx라는 두 점이 있을 때 너네 기울기 어떻게 구해? 얘에서 얘 뺀 거 분해. 얘에서 얘 뺀 거 아니야? 기울기가? 근데 이 x라는 애가 어디에 다가갈 때? 요 한 점 a라는 a,fa에 다가갈 때 그때 이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극한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한 게 뭐야? 얘네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고 이 x값이 어디에 다가갈 때? a에 다가갈 때 두 점이 지금 요 한 점이 요게 다가갈 때 그때 극한값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랑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fa랑 얘는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 f a 플러스 델타 s 얘도 두 점 좌표에 대한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이 기울기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데 델타 x 그러니까 얘네 두 점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얘에서 얘 뺀 거분에 얘에서 얘 뺀 거 아니야?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a 사라지니까 델타 x 분해로 나오죠. 그리고 얘에서 얘 빼면 얘에서 얘 뺀 게 분자로 들어갔으니까 얘분의 얘가 의미하는 건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데 요 델타 x가 0으로 다가간다는 건 이 변화량이 점점 0에 다다른다는 건 이 점에 가까워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거랑 이거 의미하는 건 둘 다 똑같은 내용. F'A, A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랑 똑같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너네가 앞으로 어떤 미분계수의 정의를 봤을 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40쪽에 맨 오른쪽 거 볼게. 개념 노트 쪽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F'A는 리미트 그 네모 박스 보이냐? 네모 세모 나와 있는 거. 네모가 0으로 갈 때 네모분의 F A 플러스 네모 마이너스 FA 얘가 A에서의 미분계수를 뜻하는 게 뭔 소린?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게 평균 변화를 의미하는 게 뭔 소리냐면 얘는 A, FA랑 A 플러스 네모, F, A 플러스 네모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의미하는 게 얘네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해. 기울기.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뭐 나와? 네모 분해로 시작하죠. 얘에서 얘 빼면 분자 나오지? 그러면 얘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구했어. 근데 그 기울기의 리미트값 이 네모값 변화량이거든요. 변화량이 어디로 갈 때? 0으로 다가갈 때. 그러면 점점 얘가 요 점에 다가갈 때 그러면 요 점에서의 그 점 포인트에서의 기울기 값을 의미하는 거랑 똑같다. 순간 변화율.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점이 요게 다다다다다다다다 도달했을 때 요 점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A점에서의 접선을 요렇게 갔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는 의미인 겁니다. 당연한 말.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의미하는 게 그런 반대. 이게 해석이 어렵다면 이건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면 나중에 도함수의 활용 문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로 하나 해볼까? 그냥 228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구나. fx가 x 플러스 3이래. 함수가.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요. 뭘 의미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너네가 기울기 구하라는 거야. 야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지나니?
몇 번이야? 228번.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갈 때 평균 변화율, 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기울기 의미하는 겁니다. 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그 점의 좌표는 뭐? 마이너스 1,2 지나지 않겠니? 1 넣으면 1,4 지나겠네? 이 두 점의 기울기 구하라는 의미예요. 평균 변화율. 그럼 얘에서 얘 뺀 거 보내. 마이너스 2분의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 아 기울기가 1이구나. 그럼 228번의 답은 1인 겁니다. 이건 뭐 중빈 거지. 평균 변화율 이퀄 이 기울기다. 근데 231번도 똑같은 말이야. fx가 저렇게 나왔는데 x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232번 해볼래? 232번이 뭔 소린가 싶을 것 같은데 232번 보시면 1에서 1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델타 x가 뭐야? 그러니까 1에서 어떤 변화량이 있었단 거야. 델타 x라는 의미가. 그러면 두 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fx가 뭐라고 나왔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 자 그럼 여기에 1 넣으면 몇 콤마 몇 지나는 거야? 1 넣으면 1 콤마 마이너스 1 지나겠지. 야 그러면 얘에서 어디선가 변화량이 있었나 봐. 그 두 번째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게 1 플러스 델타 x가 됐을 때래. 야 그럼 x 좌표가 1 플러스 델타 x인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델타 x 콤마 여기에 1 플러스 델타 x 넣으면 마이너스 2 델타 x 더하기 1 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델타 x 마이너스 1 y좌표가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게 좌표예요. 근데 델타 x가 뭔지 모르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평균 변화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두 점 좌표 나왔네? 그럼 얘에서 얘 뺀 거 보내. x좌표 얘에서 얘 빼면 델타 x 보내. 얘에서 얘 빼면 얘에서 얘 뺐으니까 마이너스 2 델타 x 나오네. 야 델타 x가 사라져. 델타 x가 뭔지 몰라. 근데 평균 변화율은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중등 내용인데 이제 이 기울기가 저 변화량이 점점 0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순간 변화율로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데 예를 들어 233번 볼게요. 이제 어려운 거다. 이제 고등과정. (233번) 보시면 문제가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를 아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식이 복잡한 식으로 배웠었는데 이거 활용하란 겁니다. 근데 문제 나와 있는 게 fx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는 함은 f'1 구하라는 건데 1에서의 미분계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딴 식으로 표현이 되나봐. 그럼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해볼게. 뭐 리미트 x 변화량이 0으로 다가갈 때잖아. 야 그러면 일단은 점의 좌표가 1에서의 좌표는 1, 1 대입하면 1,1 이런 식으로 대입할 수 있겠죠. 야 그러면 얘가 델타 x만큼 1에서 뭔가 델타 x만큼 변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 플러스 델타 x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지. 야 그러면 fx가 나왔으니까 요 1 플러스 델타 x를 여기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델타 x 더하기 2니까 정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델타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진짜 정의에 의존해 볼게. 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우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1에서의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이 궁금한 거야. 그럼 결국에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일단은 얘에서 얘까지의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구해보자. 야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델타 x 보내로 시작하겠죠. 그럼 얘에서 얘 빼면 1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델타 x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럼 얘는 델타 x 델타가 어차피 사라질 테고 얘는 결국엔 1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궁금한 건 이런 식으로 구하고 싶어. 그러면 f'1이란 애는 지금 a 값이 1일 때니까 a 자리에 1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대로 a 값에 1 대입하면 x-1분의 fx-f1 이런 식으로도 미분계수를 정의할 수 있겠네. 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1,f1 얘가 의미하는 건 1에서의 함수값 이 점의 좌표로 표현했잖아. 그럼 나머지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거는 x, fx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점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얘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x가 어디에 다가가는데? 1로 다가가는데 아 그럼 얘가 점점 예를 들어 뭐 그림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고 요 점의 좌표가 여기에 다가갈 때에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야 근데 문제에서 fx가 나와 있죠. 뭐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f1은 얼마야? 1 대입하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해주면 이렇게 될 테고 분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테고 오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텐데 얘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분모 분자 약분되죠. 뭐 남아? 마이너스 1 남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에는 미분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기울기에서 시작됩니다. 평균 변화율. 근데 그 순간 변화율은 언제 생성된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랑 연관됐다. 그래서 그 미분계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인 기호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된다.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 근데 너네가 어떻게 해석하냐? 둘 다 알아야 해석할 수 있겠지. 좆됐다. 이럴 것 같았어. 이 단어는 좀 연습해야 돼요. 40쪽 40쪽은 진짜 많이 봐야 돼. 오늘은 개념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B단계는 토요일에 하겠습니다. 스카에서 봅시다. 밖에서 해도 돼요. 아니 800원밖에